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31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을 써도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물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역시 안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아니 됩니다. 자, 다음은 132번입니다. 131번은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13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했는데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지만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명은 표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연락처를 많이 표시해 놓기는 했죠. 그거는 광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3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죠. 행정대집행법. 네,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대집행 비용만. 간판 철거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34번입니다. 중개대상호를 표시 광고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성명, 소연 등 이렇게 했죠. 성명, 소연 등. 성이 뭐냐면 성명입니다. 성명. 명이 뭐냐면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성명, 소연 등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번호 이렇게 5개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된 상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조금 전에 봤던 성명, 소연 등 5가지 외에 소면, 종가형 이렇게 했죠. 소면, 종가형,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소면, 종가형 이렇게 했습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앞에 10가지 외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이거 외에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되는데 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5번 맨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광고 위반이 모든 벌칙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종가형, 그 다음에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기재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개사 이름은 적어야 된다,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소속 공개사 이름은 적어도 됩니다. 물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9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했는데, 모니터링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데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